뭐 이 선수가 워낙 자기 관리 잘하고 딴짓 안 하고 하면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삐끗하긴 해도 이런 근육 부상은 비교적 없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상 신호가 지금 꽤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 본인은 본인 관리를 잘 하겠지만 뭐 팀이나 대표팀이나 이런 스케줄링 관리를 좀 서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뽀삐 소혁입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시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중 경기로 치러지는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프랑스 렌느 원정에 동참을 하지 않은 걸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이 간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감독이 직접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누 감독은 손흥민과 다이어, 세세뇽 런던에 남는다고 이제 못을 좀 박았죠. 뭐 사실 이건 다들 예상했던 결과이긴 합니다. A매치 소집됐다가 첫 경기 이라크전 풀타임 뛰고 종아리에 이상이 생겨서 두 번째 레바논전 아예 뛰지를 않았었죠,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뒤에 쭉 훈련 안 하고 이제 쉬다가 소속팀 복귀한 뒤로도 지금 훈련에 거의 참여를 못하고 휴식을 계속 취해왔던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손흥민이 빠졌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최악의 완패를 토트넘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부상이 아니었어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조별리그 동안엔 적어도 쭉 그냥 빼줬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없이. 이 경기 안 가는 거는 그래서 전혀 아깝지가 않은데, 지금 현지 보도들을 보면 토트넘이 이번 주말에 첼시전 하잖아요.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 출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토트넘 쪽에서도 어떻게든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좀 회복을 많이 돕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장 이번 경기 앞두고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 선수 그 주말 출전 여부가 가장 핫한 관심사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밝힌 것처럼 종아리 근육 부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당장 훈련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고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레바논전 하루 전부터 훈련을 안 하고 쉬었다고 쳐도 그 사이에 영국 복귀 뭐 이동하고 또 쌓인 피로를 생각하면 지금 더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팬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섣불리 출전했다가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상이 생긴 이 오른쪽 종아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올 시즌에 왼쪽 햄스트링, 그 고질적인 문제인 이 왼쪽 햄스트링이 다시 도져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울버햄튼전에서 후반 27분쯤이었죠. 교체가 됐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물론 그 다음 경기인 와포드전에 무사히 출전을 해서 프리킥 골까지 넣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지금 완전히 완쾌가 될 수가 없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출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근육 부상들은 선수들이 늘 달고 살면서 정말 멘탈리 이겨가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왼쪽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이죠. 그 북런던 더비 때, 그때도 이제 전반 18분 만에 교체했던 전력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때 거의 3주 쉬면서 3경기 결장을 했었던 손흥민인데, 이게 그러니까 근육 부상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특정 부위에 이제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악화가 돼서 이게 선수들이 경기를 못 뛰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회복이 없이 계속 경기를 뛰면 이게 악화될 위험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뭐 파열이 올 수도 있고. 그래도 누누 감독이 무리뉴 감독에 비하면은 좀 의료진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소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다소 좀 보수적으로 선수 기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토트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선수가 좀 마땅히 없으니까. 지금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전혀 없는 팀이잖아요, 이 팀이. 그러니까 골 넣어주는 선수가 뭐 손흥민 아니면 케인인데, 지금 케인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첼시전 손흥민 선수 출전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첼시가 우승 후보 아닙니까? 이번 주말부터 토트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카라바오컵 올버햄튼전, 그리고 이제 북런던 더비, 에스턴 빌라전, 그리고 이제 10월 A매치가 곧바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7일 새벽에 열리는 렌느 원정은 뺀다고 쳐도 현지 날짜로 19일 낮에 열리는, 그러니까 첼시전 시작으로 해서 경기가 4회 간격으로 계속 있습니다. 홈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시리아전 때문에 한국으로 날아와야 되고요.
이 경기 끝나면 곧바로 또 이란으로 원정을 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몸이 정상 컨디션이라고 가정을 하면 첼시전부터 2주 동안 4경기를 치르고요. 2주 동안. 그리고 지난번처럼 A매치 이전에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스턴 빌라전이 되겠죠. 이 경기 끝나고 곧바로 뭐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편이 많지 않아가지고 당일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5일쯤 되겠죠. 그 뒤에 이제 하루 6일 하루 훈련하고 훈련하겠어요. 뭐 회복하겠지. 6일 하루 이제 그 텀이 있고 7일에 바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초 일정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전 끝나면은 그 다음날 또 바로 출국을 해서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으로 가서 12일에 경기하고 런던 복귀. 그러니까 일정이 정말 살인적이에요. 지도로만 봐도 거의 뭐 지구 절반을 계속 뭐 쉼없이 오가는 그런 스펙타클한 이동인데,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차 적응하기도 전에 다시 나가고 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합니다. 게다가 이걸 10월뿐만 아니라 11월 A매치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9월, 12월, 11월 이렇게 이 일정들이 너무 빡빡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복귀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토트넘이 자기들 사정이 급하다고 막 서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대 안 부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댓글에 많이 제가 봤는데 뭐 안 부를 수도 있겠죠. 몸 상태가 계속 이러면 뭐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거고. 근데 선수 본인의 국대에 대한 애정도 크거니와 지금 우리 대표팀도 월드컵 가느냐 마느냐가 걸린 일정이기 때문에 뭐 소속팀도 중요하지만 대표팀도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프로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프로팀 위주로 가야 된다. 뭐 그것도 뭐 일견 타당한 주장입니다만 하지만 세계 축구계는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예, 국가대표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도 있는 것이 클럽팀들도 존재하는 것이고 다 이게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분리해서만 볼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각자도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희생이나 양보를 강요하기가 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혹사 수준으로 스케줄이 아주. 게다가 이게 손흥민뿐만 아니라 유럽파 선수들 대체로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시아 또 이제 남미 이런 지역에 있는 유럽파 선수들은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예, 이동거리 길죠. 또 리그 뭐 컵 이런 경기를 계속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박싱데이 그러니까 연말 연시까지 이어지는 이 100일간 100일간의 일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 풀타임 이해는 합니다만 선수들 거의 뭐 한국 들어와서 하루밖에 못 쉬고 그 다음날 경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출전 시간 조절 안 해주고 풀타임 뛰겠잖아요. 황희 선수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 일정이나 뭐 이동 거리 또 나이도 계속 먹어가고 있잖아요.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속팀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서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워낙 에이스다 보니까 또 계속 혹사를 당하다가 탈이 나게 된 거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근육 쪽 부상이 작년부터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예, 특히 햄스트링 쪽 안 좋았었고 이번에는 또 종아리까지 왔는데 뭐 이 선수가 워낙 자기 관리 잘하고 딴짓 안 하고 하면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삐끗하긴 해도 이런 근육 부상은 비교적 없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상 신호가 지금 꽤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 본인은 본인 관리를 잘 하겠지만 뭐 팀이나 아니 대표팀이나 이런 스케줄링 관리를 좀 서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주말 첼시전입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매트 로 기자 이 친구가 나름 그래 토트넘 좀 소식통인데 손흥민 선수의 첼시전 출격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런 취지로 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 퍼졌는데 국내에도 보도가 됐고 이 친구가 토트넘 내부 분위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한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라크전 뒤로 훈련을 거의 지금 안 한 상태인데 프랑스 원정 지금 빠졌죠. 그 런던에 남아가지고 이미 훈련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일요일 경기 출전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첼시 지금 우승 후보잖아. 그냥 어차피 진다 생각하면 안 되나?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왼쪽 햄스트링 안 좋은데 오른쪽 종아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첼시 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한두 경기 앞당겨서 복귀시켰다가 이거 뭐 11경기, 12경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하필 이번 가을에 월드컵 친흥 예선들이 또 몰려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물론 토트넘 의료진이나 전문가들이 뭐 직접 진찰도 하고 체크도 하고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좀 그냥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10월 A매치 소집 때 물론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데이 전에 그 소속팀 그 경기에 복귀를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첫 경기인 시리아와의 홈 경기는 손흥민 소집 안 하는 게 좀 모두를 위한 선택이 아닌가. 첫 경기 시리아전은 손흥민 선수 빼고 치르고 손흥민 선수는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란으로 가서 이란하고의 경기에만 집중을 한 경기만 하게 하면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좀 무리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지 않나. 뭐 지금 우리 대표팀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걱정이 넘쳐납니다. 지금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그 어떤 공식적인 코멘트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누누 감독도 보니까 무리뉴 감독하고 기자회견 스타일이 굉장히 정반대더라고요. 무리뉴 감독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다 해주는 편이었는데 물론 좀 밑장 빼는 인터뷰들 뭐 이를테면 매니저는 손흥민 못 넣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선발로 나와가지고 멀티골 넣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누누 감독은 말을 좀 아끼고 좀 확실한 얘기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래서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만 한 것 같은데 모쪼록 손흥민 선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회복 잘 했으면 좋겠고요. 부상 걱정 없이 뛰는 모습 좀 그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만간 다른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볼빠.